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신축 아파트 경우에는 대부분 발코니를 확장해서 입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확장형으로 입주를 하고 비확장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기존에 이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발코니 확장을 공사 진행을 하기도 하시는데 이때 이제 발코니 확장 공사할 때 반드시 인제 확인해야 되는 중요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셔야 되고, 발코니 확장 같은 경우에는 어 합법적으로 인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그 발코니들을 비확장형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발코니가 있었는데 이거를 거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확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 내부를 인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직접 집안을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제 이게 불법적인 요소였다가 이거를 너무나도 많이 하다 보니 인제는 이제 합법화시켜서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할 거면은 제대로 법을 지키면서 해라."라는 의도로 인제 합법화를 시켰고, 그래서 발코니 확장도 별도로 인허가를 받아서 이제 발코니 확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발코니 확장하는 업체를 불러서 시공만 하시면은 그것만으로는 불법적인 사항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인허가를 인제 꼭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발코니는 이제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이라는 법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법령 내용을 쭉 한번 설명드리고 요약 내용도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읽어 볼게요. 목적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4호 제46조 사항 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 공간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및 다중주택을 제외하고 발코니의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를 이제 2면을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발코니에는 이제 대피 공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피 공간이 이제 외기에 접하여야 되다 보니까 발코니가 외기에 접하기 위해서는 외부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발코니 위에 있는 경우가 많겠죠. 네, 그래서 대피 공간의 구조는 별도로 제가 밑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대피 공간 말고도 방화판 또는 방화 유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는 스프링클러 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 90cm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 유리창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도 밑에서 요약해서 한번 더 설명드리고요. 발코니 창호 및 난간 등의 구조,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간 높이 1.2m 이상이어야 하며, 난간에 난간살이 있는 경우에는 난간살의 간격은 10c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내부 마감 재료는 스프링클러 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 변경하여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자동 화재 탐지기를 설치하고, 내부 마감 재료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독주택은 제외하고요. 예. 건축 허가시 도면 있고, 저희는 이제 허가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이제 구축을 변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내용은 조금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건축물 대장 작성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만약에 변경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용 도면도 별도로 변경을 하셔야 되겠죠. 발코니 확장을 하시면. 그리고 준공 전 변경 되어 있고, 사용 승인, 준공 후 변경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발코니 구조 변경 범위는 2면으로 할 수 있다. 2면까지만 발코니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피 공간 구조 기준 요약을 하게 되면은 대피 공간 같은 경우에는 설치 위치 및 출입문,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 구조가 신속히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함. 출입문은 갑종 방화문으로 거실 쪽으로만 열리는 구조. 밖여닫이 대피 공간 방향으로 열림. 대피 공간 표지판 필수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내화 성능 및 마감재, 1시간 이상 내화 성능의 내화 구조 벽으로 구획, 벽, 천장, 바닥 마감재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사용해야 된다. 외기 개방 조건인데, 일단은 이제 대피 공간 자체가 외기에 개방돼 있어야 되는데,
개방되더라도 창호를 설치한 경우에는 70cm, 높이는 1m 이상이 되는 부분이 반드시 외기에 개방 가능해야 되고 비상시 구조 활동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차가 바스켓을 올릴 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나가서 바스켓에 탈 수 있도록 그 정도 사이즈는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비상 조명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정전 대비용 손전등 비치 또는 비상 전원 연결 조명 설치가 필요하고 사용 및 관리에는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보일러 창고 등으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요게 인제 그 아파트 계획할 때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대피 공간 내에는 이제 보일러나 창고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단지 인제 에어컨 실외기 등 냉난방 설비 배기 장치 설치 시 불연 재료로 구획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대피 공간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아파트 설계를 하게 되면은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경우에는 대피 공간에 넣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고런 부분은 이제 계획하실 때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화판 및 방화 유리 설치 기준 요약인데 아파트 2층 이상에서 스프링클러 살수 범위 밖의 발코니를 구조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높이 90cm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 유리를 설치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화판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치 방식은 방화판, 방화유리는 창호와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단 난간은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자 선택권이 있는데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 규약에 따라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발코니 창호 및 난간 구조 기준 요약인데 난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간 높이 및 안전조치인데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확장할 경우에는 난간 높이 1.2m 이상이어야 되고 난간 살의 경우에는 살 사이의 간격이 10cm 이하로 해서 추락 방지나 이제 안전 조치 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호의 구조 기능 경우에 단열, 기밀, 구조 안전성 등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게 발코니를 확장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렇게 발코니가 있고 거실이 있고 발코니가 있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설계하게 되면 여기 창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창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거실을 기준으로 저희가 단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단열을 사실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거실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여기가 외기잖아요. 외기에서 이제 찬바람이나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발코니가 완충 공간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창을 설치 안 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다 설치를 하거든요. 여기에 단창을 하나를 설치를 해서 복층유리인 단창을 하나 설치를 해서 이 부분을 인제 어느 정도까지는 외기에 이제 찬바람들을 막아줄 수 있는 완충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창을 하나 더 설치해서 이 안쪽에서는 쪼금 더 인제 난방 효율이라든지 요런 것들 좀 더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만약에 이 전체를 다 이제 발코니를 확장해서 전체를 다 거실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창 하나 단창 폭증유리 단창 하나 가지고는 난방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로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창을 필수적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네. 사용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사실은 필수적으로 바꿔 주셔야 되는데 법적으로 인제 단열 성능을 갖춘 창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비확장형일 경우에는 이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그 간접 외기라고 하는데 거실이 이렇게 있고 외기가 있으면 여기 창문이 있어요. 그럼 이 외기를 보고는 직접 외기라고 하고 여기에 발코니가 있는 경우에 이제 완충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 외기를 보고 간접 외기라고 합니다. 네, 직접 외기가 아니고 간접 외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인제 창문을 단열 성능에 맞춘 창문을 사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비확장형 같은 경우에는 이 거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간접 외기 공간, 완충 공간과 이 창문이 두 군데가 있죠. 이 두 군데까지 계산을 해서 단열 성능을 맞춘 거고 지금처럼 확장을 해 버려서 여기처럼 확장을 해 버려서 직접 외기가 되어 버린다면은 여기에 있는 단열재들, 벽에 있는 단열재들과 그다음에 창호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더 좋은 걸로 맞춰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완충 공간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요 부분들이 나중에 후시공을 하게 되면은 이거 하시려는 분들이나 해 놓으신 분들도 쪼끔 공사가 기밀하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인제 결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자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 인터넷에만 찾아봐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마무리를 하면 이제 한때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상 불법 행위로 간주돼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앞에 처음에 설명을 서두에 설명드렸죠. 근데 그 2005년 이후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합법적으로 발코니 확장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최근까지 구축 아파트에도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코니 확장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발코니 확장은 단순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건축물의 구조 및 방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어, 혹시라도 발코니 확장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구축인데 발코니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법령 내용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하자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좀 잘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셔 가지고 확장을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확장을 하시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발코니가 있는, 지금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사례로 든 것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가 밀폐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간접 외기가 아니죠. 여기 직접 외기죠. 네. 이런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냥 임의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건축사 사무소나 이곳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셔 가지고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도건축사 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